오늘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시청자 눈꽃 상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실제로 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공포 실화 이야기인데요. 모르겠어요. 일단 뭐 고기를 잡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일지 어떤 또 공포 실화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봬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회사세요? 네, 회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야근을 해주시면서 참여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뱃일을 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제 그 배를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선원이나 이런 쪽 일을 하시는 분들께 들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 뱃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원분들의 공포실화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이제 찾다가 배를 타면 이제 돈을 많이 모은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런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작은 이제 어촌 마을에 가서 일을 하게 됐대요. 네네.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 배를 하나만 타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도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뭐 그 인력사무소나 이런 것처럼 일용직처럼 막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뭐 어떤 배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뭐 하루 이틀 아니면 길면 막 수십 일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도 거기서 이제 한 2,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노하우도 생겼고 나름 이제 경력도 생겼고 좀 그러니까 베테랑급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추천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지인분이랑 술을 한잔 하시는데 네네. 지인분이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너 한번 해보겠냐라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받은 게 이제 그 네, 하필이면 이게 또 그 추천받은 배가 야간에 조업을 하는 배였고 아, 예. 네 그리고 2주 동안 하는 단기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게 본인도 일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찾고 있었는데 추천받은 게 하필이면 단기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배에 비해서 그 배에서 일하는 그 수당이 네. 꽤 생각보다 높았대요. 수당이 굉장히. 오, 그래서 유난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친구 지금 돈이 급한 상태니까 그래 그럼 2주만 한번 빡시게 해보자 뭐 이렇게 됐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이제 타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요 배가 한 선장님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인 그 큰 배는 아니었고 작은 네. 배였대요. 그래서 근데 딱 이제 갔는데 친구랑 같이 그렇게 일용직이나 아니면 이렇게 단기 알바로 오신 분들이 좀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배를 이제 타려고 하는데 선장이 갑자기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 선원 간의 사적인 대화는 금지하고 일에 집중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뭐 일에 네네. 집중하라는 말은 당연한데 선원 간에 사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친구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런 배 저런 배 많이 타봤는데 그냥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야간 조업이 친구가 처음이다 보니까 밤에 하다 보면 좀 위험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어, 생각을 그냥 했대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 이 친구는 그냥 돈만 잘 제대로 나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냥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일 열심히 하라는 건가 보다 사고 나지 말라는 건가 그냥 이러고서는 얘하고 그냥 일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그 첫째 날은 그냥 일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 또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을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배 안에서 되게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뭔 소리 알고 봤더니 어떤 게 그 거기 안에 계시다 약간 고참분 같더래요. 이분은 이제 그 알바나 뭐 일용직이 아닌 거죠. 네네. 어떤 노동자 한 분한테 좀 심한 욕설을 막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또 그분들이 또 좀 거세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그런 상욕들을 막 하는데, 네. 이게 욕을 먹는 사람을 딱 봤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 그래도 반박을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막 온갖 패드립도 난무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정말 어버버하면서 반박도 없이 계속 그냥 그 욕을 먹고 있더래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싶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솔직히 봤는데, 잘 보니까 욕을 먹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인 노동자분 있잖아요. 네. 네, 그 동남아 쪽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이더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셔서 저런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게 들리잖아요, 소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혼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화풀이로 그냥 욕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아,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네네. 그 친구도 그 보면서 되게 화도 나고 안타깝긴 한데 그 워낙 이제 뱃사람 분들이 좀 드세시잖아요. 네. 좀 이제 등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친구도. 자기한테도 피해 올까봐. 네네. 그래서 그 후로도 그 선원이 계속 그 외국인 노동자분을 좀 악랄하게 괴롭혔대요, 정말. 거의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하게 괴롭혔대요. 그냥 막 일을 무리하게 시키고 밥 먹을 때는 뭐 부르지도 않고 거의 따돌리고 계속 욕설 막 하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화풀이 안 할 때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고 거의 그냥 마치 그 스트레스 해소용 장난감? 약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대요, 사람을. 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한테 이제 피해가 올까봐 어떻게는 못하는데 이게 너무 도를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되게 들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선장이나 선원들한테 말을 못하고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분을 좀 몰래 챙겨줬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도 이제 본인이 좀 불러서 거기 이제 뭐 배식도 아니니까 이렇게 갖다 주고 그다음에 일할 때도 좀 도와주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이 서툴러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단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했대요. 영어도 좀 섞어가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분이 그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러듯이 그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러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한국에 왔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매달 이렇게 베트남에서 돈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베트남에.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그 자랑을 하더래요. 그 네. 이상한 그 좀 특이한 팔찌를 하나 차고 있었대요. 그 팔찌가 예. 그러니까 일반 그런 그 끈으로 돼 있는 팔찌에 그 사진이 걸려 있는 동그랗게 그래서 거기에 그 여동생이랑 어머니 사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이다. 난 그래서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이제 친구는 이제 걱정되잖아요. 더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너 정말 괜찮냐? 근데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얘기를 하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외국인 그 분들처럼 정말 아니야, 나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괜찮다고 하더래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는 더 마음이 쓰이니까 더 그때부터 뭐 티가 나도 상관없고 그냥 계속 챙겨줬대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렇게 뭐 좀 챙겨주고 하면서 근데 계속 그 이후에도 선원분은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뭐 어떻게 보면 학대까지도 하면 막 이런 식으로 됐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배를 마지막으로 타기 전날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배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친구를 딱 잡더래요. 네. 그러면서 서툰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한테 너 내일 타지 마 배.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 왜?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또 너 절대 내일 배 타지 마. 이러더래요. 근데 이게 되게 찜찜하잖아요. 갑자기 이러니까. 네네네. 왜 배를 타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난 괜찮아. 어서 너도 들어가 쉬어. 이러고서 그냥 왔대요. 예. 근데 이게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니까 머릿속에 맴돌더래요. 그날따라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막 뒤척이는데 하다 이렇게 딱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나왔대요. 예. 그러더니 꿈속에서 너 배 타지 마. 절대 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무 놀라서 친구는 잠이 깬 거죠. 그래서 이게 한참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건 뭐지? 뭘까? 하다가 막 이렇게 계속 뒤척이고 잠도 못 자고 하다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배를 이제 타러 갔대요, 다시. 예.
이제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괜시리 배도 타기도 싫고 이게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표정이 드러나잖아요, 보통. 네네네. 잠도 또 못 잤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계약 조건이 이 친구가 그때 했던 그 배랑 했던 조건은 성금을 먼저 일부 받고 네. 나머지는 2주가 끝난 뒤에 받는 구조였대요. 왜냐면 이게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그래서 배를 안 타면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찜찜한 생각에 이제 찜찜한 기분도 그냥 참고 배를 타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출발 그 승선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선장님이 와서 물어보더래요. 자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혹시 뭐 어디 몸이 안 좋냐? 무슨 일이냐? 왜냐면은 이렇게 아프면은 타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친구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잠을 좀 못 잤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다. 너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얘기해라. 무슨 일이냐? 그러다가 친구가 계속 이제 망설이다. 어차피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배에 같이 그 타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제 갑자기 나한테 이제 배를 타지 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꿈속에서도 나와서 이제 타지 말라더라. 그래서 내가 잠을 좀 설쳤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괜찮다. 그냥 개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웃으면서. 네.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신경 쓰지 마라 이러는데 갑자기 선장님이 한참을 그냥 자기를 그냥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너 오늘 타지 마. 그냥 쉬어. 라고 하더래요. 네. 친구가 놀래가지고 아니다. 나 괜찮다. 돈 벌어야 됩니다. 저 갚을 돈이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선장님이 일당은 그럼 자기가 문제없이 지급해줄 테니까 타지 마. 이건 선장 명령이다. 타지 마라. 그래서 친구가 정말 그냥 그 상태에서 배에 내렸대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찜찜하니까 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멍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네네. 그냥 혼자 술이나 먹은 거죠. 그래서 술이나 먹고 이렇게 있는데 다음날 이제 배가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 배가 안 들어오더래요. 네. 그래서 뭐지? 이러는데 왜냐면 자기는 그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배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한참 있는데 뭐야 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그 앞에도 이제 그 무도 쪽에서도 이렇게 술 파는 곳도 많으니까 그렇게 네.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그 배가 들어오는데 그 배가 오고 그다음에 해경들이 막 오더래요. 오. 그리고 다른 배 선장님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 배들이 많이 들어오더래요. 네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 탔던 배에서 사고가 났고 그 사람 한 명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에 빠지신 건 같아요. 예. 그래서 친구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찾았대요. 네. 그 애를. 근데 좀 친해졌으니까. 근데 어디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혜경이랑 이제 이야기랑 이제 그 선장한테 간 거예요. 가서 네. 그 선장님 얘 혹시 없었냐? 얘 어디 갔냐? 얘 사고 난 거 아니죠?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선장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면서 그 손으로 이렇게 그 휙휙 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냥 손으로 휙휙 가래요. 가라고 친구한테 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막 여기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친구가 좀 화가 나잖아요. 네. 선장님 제 말 뭐 안 들리냐? 얘 어디 갔냐? 얘 사고 난 거 아니냐? 야 지금 안 보인다. 그랬더니 그냥 무시하고 계속 혜경이랑 얘기를 하더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도 좀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좀 소리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버럭이 된 거죠. 선장님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그제서 다시 쳐다보더니 갑자기 다른 선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친구를 그냥 끌고 가더래요. 오, 너 예. 여기 와. 야, 너 방해하지 말고 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 뱃사람들 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혼자서. 네. 그냥 끌려가가지고 선원들한테 물어봐도 선원들은 그 형님분들이죠. 형님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친구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얘 어딨냐, 얘 어딨냐. 그래서 그냥 벙한 상태로 있었대. 아무도 뭐 얘기도 안 해주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다른 배를 탈 생각도 없고 그냥 그 생각밖에 없더래요, 머릿속에. 네.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사고 수습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 그냥 그 부둣가 가서 그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끌려 나가고 약간 이런 식.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며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게 그 말로는 뭐 며칠 동안 해서 못 찾으면은 그냥 실종 처리가 된대요. 그냥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이제
그 선장님도 이제 정리를 하시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가서 정말 울며불며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좀 나 답답하다, 뭐 알려줘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도 알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선장님이 그럼 술을 한잔 하러 가자. 네. 친구를 데려가더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선장의 얘기가 그런 거야. 너 그 외국인 노동자 같다고 했지. 그 베트남에서 온 애 말하는 거지. 선장님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걔 어딨냐고요. 그랬더니 그 팔찌에 그 사진 차고 다니는 애 맞지. 오. 아, 얘 맞다니까. 야, 걔 어딨냐. 그랬더니 왜 모른 척했냐. 그럼 그래서 걔 어딨냐. 걔가 사고 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우는 거죠. 네네. 그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선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뭐 잘 들어라. 우리 배는 외국인 노동자 절대 태우지 않는다. 우리 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 오, 예. 예전에 그 선장님도 오래 뱃일을 하셨으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탔다가 그 안전수칙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주는데 뭐 구명조끼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돌아가셨대요. 네. 그때 그분이 선장님도 기억을 하시는 게 그 애가 유독 그 팔찌에 있는 가족 사진을 되게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본 사람들이 많았고, 예. 그걸 봤을 때 항상 사고가 나서,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안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친구는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아까 그 선원이 괴롭혔던 것부터 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풀스토리를. 예. 그랬더니 이제 선장이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선장님이 화를 내시더래요. 막. 네.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장님은 제 친구가 사고 날 줄 알았대요. 그 외국인 노동자를 봤으니까. 네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날 사고가 나서 실종되신 분이 그 외국인 노동자를 괴롭히던 선원이었대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을 본 거고, 예. 그리고 그 귀신이 데려간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소름 쫙 돋았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선장님 말로는 이제 친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얘기를 해서 사고가, 그러니까 선장한테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그 선원 얘기를 했으면 네. 그 선원이 배를 안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는 이제 자기 탓이라고 좀 많이 자책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도 못 타고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그냥 뱃일 그만두고 거제도로 이제 내려가서 그냥 선박업 쪽에 그냥 일을 했었거든요. 아,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선장님도 그 배 그걸 정리를 하시고 그냥 거기서 지금 횟집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이야기들도 몇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도 분명히 배 안에서도 귀신을 목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저도 그래서 네. 친구한테 이제 몇 개 물어봤는데 친구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뭐 예전에 뭐 택시나 이런 거나 버스처럼 약간 공통적인 그런 거보다는 네. 배마다 약간 그런 금기사항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짧게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원래는 배 안에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된대요. 사고가 예.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이제 좀 경력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암암리에 이렇게 한두 잔씩 조금씩 드신대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게 이제 그 바닷가에서 밤에 네.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 바닷가가. 그쵸. 근데 바다를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가 그 먼 곳을 절대 보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약간 그 희미한 불빛 같은 게 보일 때가 있대요. 바다에서. 분명 예. 껌껌한 곳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불빛이 점점 자기가 다가온대요. 예. 이건 친구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저게 말로만 듣던 그거구나, 뭐지 이러고서 보고 있었대요. 네. 근데 계속 가까이 오니까 신기해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팍 잡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그 같이 있던 선원분이 그러더래요. 너 미쳤냐고? 너 뭐 하는 거냐고? 예. 왜요? 그랬더니 저기 오는데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너 지금 어디 있는지 보라고 했더니 걔가 그 바닥 있잖아요. 그 배 예. 끝에 서 있더래요. 분명히 앉아서 술 먹고 있었는데. 홀린 홀린대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바다로 끌어당긴대요. 아, 절대 그거 보지 말라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없는 척하라고. 네, 그 얘기가 하나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건 약간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 세이렌 얘기가 있대요. 세이렌? 세이렌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옛날에 게임? 신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신화에서 그 노래 불러서 유혹하는. 아, 그래서 그거를 저도 예전에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에서 밤에 일을 하거나 뭐 낚시를 하거나 이럴 때 그게 노래는 아닌데 약간 같은 게 들릴 때가 있대요. 예,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대요, 문득. 근데 그 노래가 분명히 들리면은 그 노래를 따라해서는 안 된대요. 와, 그러면 그냥 꼭 사고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섭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소리가 되게 설명은 좀 하기가 힘들지만 이게 그 특징이 그거래요. 분명히 처음 들어보는 음인데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대요, 그 음을. 나는 분명히 이 노래를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대요. 근데 그걸 절대 따라보면 안 돼요. 와, 그럼 그날 꼭 사고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무섭네. 좀 그거랑 그다음에 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화 이제 끈 있는 운동화는 되도록 신지 말라고 하신대요. 아, 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감기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그게 저도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그물 작업을 할 때 네. 엮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친구 말로는 물귀신이 그렇게 장난을 친대요. 그걸 와서 묶는데요, 그물에. 그냥. 그러니까 묶일 수가 없는데 묶여 있대요, 매듭이.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매듭이 묶여 있어서 이거나 딸려 말거나.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야, 이것도 무섭다. 어떻게 그거를 물귀신이 묶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한대요. 아, 그렇겠네요. 바다에는 뭐 많이 빠져 죽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래서 이제 돌빙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 이것도 들어보니까 무섭고 저것도 들어보니까 무섭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죠? 그러게요. 이거 이제 조만간 게임도 뭐 게임 회사도 그만두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먹고는 살아야죠. 아, 저는 그쵸. 힘들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지금 눈꽃 상자님 말고도 옆에서 일하시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눈꽃 상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밖에 없는데요? 이래야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고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배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 이야기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거지, 모든 뱃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뭐 누굴 괴롭히거나 그런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그쵸. 그분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셨던 거지. 그쵸. 되게 좋으신 예. 분은 엄청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눈꽃 상자님 또 이렇게 늦은 밤 야근하시면서 참여해주시는 이 센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무섭다. 그러니까 그 뱃일 하시는 분들의 뭔가 수칙? 뭐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수칙도 마지막에 되게 소름이 돋았고, 나 그 베트남 친구, 그 팔찌찬 친구, 그 친구가 귀신일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 친구가 뭔가 영안이 있거나 신기가 있어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는 살려줄게, 그래서 알려줄게 라는 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귀신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거 반전이 있었던 이야기였네요. 네, 너무 소름 돋게 잘 들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